스타벅스 오늘은 우리 몸의 비밀을 한의학으로 새롭게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몸 한의학으로 다시 태어나다를 공동 집필하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세영 교수 이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현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네네. 신개내과학 교실의 주임 교수로 계시죠? 예. 신개내과학이 좀 어려우시죠?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시죠?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예. 저희 이제 신개내과가 한의학에서 간신비폐신 5장 중에 하나 신이고요. 예. 양방으로 얘기를 하면 비뇨기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를 모두 포괄하는 분야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어떠십니까? 지금 요 몸 한의학으로 다시 태어나다. 이걸 지금 두 분이서 집필하신 거죠? 예. 제 아주 막역한 친구 조정래 원장이랑 같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 안세영 교수님과 이제 조정래 원장님 두 분이 작업할 때 저는 항상 그 공동 집필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집필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글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주로 좀 쓰는 편이고, 제가 우리 조정래 원장이랑 쓰기 전에 이렇게 수위라든지 용어라든지를 좀 토의를 해서 어느 수준까지 쓰겠다 이렇게 좀 나눴고요. 쓰고 나서 우리 조정래 원장이 감수식으로 다 읽어보고 뭐 교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핏 말씀드리니까 81년에 대학 들어온 이래로 그야말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는 친구다. 어떤 친구면 그렇게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서로 간의 장점을 줄 수 있는 친구. 우리가 뭐 관포지교 얘기하듯이요. 제 성정이나 또 그 친구 성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 집에서 와이프들이 좀 질투할 정도,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러시네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체질론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그 굳이 우리가 그런 어떤 친구가 될 수 있는 어떤 체질의 그 궁합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조화가 잘 되면은 음양이 만났을 때 조화가 좋겠죠. 이제 그렇게 따지면 제가 좀 양적이고 우리 조 원장이 좀 음적이거든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코드가 맞다. 그러면 비슷한 게 또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면도 많고 또 서로 채워주는 면도 많고 그래야 오래 남자로서 비슷하고 또 이제 제가 양적이고 그 친구가 좀 음적이고 그래서 조화를 잘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부럽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랜 친구와 같이 이제 새로 책을 내신 건데 이 책이 이제 그 한의학 대중화랄까요? 이제 이런 한마디로 한의학에 대해서 좀 일반인들이 잘 알게 해보자. 쉽게 알게 해보자. 이제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어떤 책입니까? 몸 한의학으로 다시 태어나다. 저희가 이번에 쓴 책은 한의학적인 원리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어볼까 이거에 고심을 제일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서적이라고 그러면 어떤 질환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다 이런 쪽이 많았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낸 책은 그런 부분은 완전히 좀 탈피를 해서 원리적으로 왜 그러한다 소위원을 좀 알아야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원리적인 측면을 풀어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한의학의 원리가 굉장히 사실은 이제 깊은 그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쉽게 풀기 어려운데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우리 재밌는 뭐 꽁트를 읽는 것도 같고 에세이를 읽는 것도 같이 그렇게 푸셨어요? 칭찬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한의학이라고 하는 거가 2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동양학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부터 문사철, 유불선, 천문지리 인사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책에 보면은 뭐 문학 얘기도 나왔다, 철학 얘기도 나왔다, 역사 얘기도 나왔다. 아무래도 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는 재미가 좀 있다는 주위의 칭찬은 조금 들었습니다. 항상 한의학은 뭔가 그 우주 전체를 생각하는 어떤 이렇게 통섭의 학문이다 이런 느낌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좀 그런 면모가 더 많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많이 읽어주셔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몸 한의학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다는 이제 쉽게 푼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의학 원리서인데 이런 질문을 사실 이제 그 한의학을 오랫동안 전공하시고 지금 교수로 계신 분에게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한의학이 현대에 왜 필요한지 이렇게 여쭤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이 이제 물질 문명의 어떤 폐해가 많이 부각되는 시기거든요. 이게 서양 과학, 서양 문명이라고 하는 거가 인간을 굉장히 편하고 위롭게 만들었지만은 서양 쪽은 대개는 이제 극복하자 쪽이 많고 예. 저희 동양학은 아무래도 자연에 순응하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보다 자연 친화적인 학문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즘 그 생태학, 이콜로지가 각광을 받는 것처럼 요즘 들어서 이제 자연적인 어떤 분야가 좋은 것 아닌가. 그래서 한의학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항상 비교 대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비교했을 때 예. 물론 이제 두 가지 특징을 다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예, 예, 예. 한의학이 어떤 특징이 있고 또 무엇이 다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많이 비유를 드는데요. 예. 사과 10개가 있을 때 7개를 먹고 3개가 남았을 때 야, 많이 먹고 3개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3개밖에 안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관점이 다른 거지 틀린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예. 다른 거가 틀린 거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서양학은 되게 분석적, 과학적, 실증적 이런 쪽이고요. 한의학은 좀 연역적, 철학적, 관념적 이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실제적으로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병의 실체를 찾아낸다. 병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학문이고 한방은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 건강의 여부에 집중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서양의학에서는 질병을 치료하면 환자는 저절로 낫는다는 쪽이고 한의학은 이제 병이 든 환자 자신 그 대상 자체를 직접 치유한다 쪽에 가깝습니다. 예. 예. 병보다도 그 사람 뭐 전체를 치유한다 뭐 이런 그런 개념이 훨씬 더 많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봅니까? 이제 몸에 대해서도 서양학은 이제 16세기 이후 서양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분석적으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소 나누어 가지고 보죠. 근데 이제 한의학은 유기체 전체다라고 해서 몸 전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또 치료를 하는 의학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각각 그 병증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서양의학이 뭐 틀렸다, 한의학이 뭐 맞았다 이런 거가 아니라 어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 병의 상태에 따라서 서양의학이 더 우수한 측면이 있고 한의학의 장점이 보다 부각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야 뭐 양방이다 한방이다 나눈다는 게 사실은 불필요한 이데올로기거든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어떤 병이든 간에 빠른 기간 안에 부작용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낫는 의학이 제일 좋은 의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 두 의학이 이제 그런 목표를 향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경쟁보다는 이제 상호 보완하는 측면이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또 요즘 서양에서는 이제 대체의학, 보완 대체의학 그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대체의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한의학하고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한의사들은 대체의학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서양의학이 이제 주류의 의학이다. 정통 오소독스한 의학이다. 그거의 어떤 허점이나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하거나 대체해보자라는 데에서 나온 용어가 보완 대체의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의학은 뭐 서양의학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땅의 주류 의학이었는데 묘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서양의학이 주류이다 보니까 그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양방 선생님들이 이제 보완 대체의학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 침이라든지 뜸, 명상, 요가 5만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 한의사들은 일침이구 삼약이라고 해서 침, 뜸, 약물을 주된 치료법으로 쓰고 있죠. 근데 저희가 하는 주된 치료법을 뭐 그저 약간 보완하는 수준, 대체하는 수준 그러면 한의사 입장에서 좀 언짢죠. 책 속으로 이제 들어가보겠습니다. 몸 한의학으로 다시 태어나다.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 우리 몸 전체를 사실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는 이런 책이거든요. 네. 벌써 뭐랄까요? 일반의학과 그러니까 서양의학과 좀 접근이 역시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게 네. 머리가 이제 북방이다. 예. 그래서 차가운 기운을 지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머리가 차가워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세계 공통의 어떤 그 의학 지식인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학 지식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뭐 두무냉통, 복무열통, 머리는 차가워서 아픈 경우는 없고 배는 따뜻해서 아픈 경우는 없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북방이고 배가 남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하자는 지혜가 좀 들어가 있고 머리 빗질을 하는 거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머리는 계속 이 열을 발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머리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빗질을 하라는 거는 뭐 가르마를 잘 타라 이게 아니라 열이 잘 그 발산할 수 있도록 소통을 잘 시켜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머리에 열이 있으면 두통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환자를 보기만 해도 병증을 아는 거, 이제 우리가 그런 분을 뭐 화타다, 편작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얼굴을 보고도 어떤 그런 심신의 변화가 관찰됩니까? 우리가 얼굴을 보고 이제 병을 안다, 이렇게 가면 너무 좀 신비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관상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고, 저희 한의학에서는 이제 얼굴에 나와 있는 이목구비라고 하는 거가 몸 안에 있는 간신비피신 내장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신활동을 나타내주는 일종의 깃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뭐 사람 아침에 얼굴 보고 어젯밤 무슨 일 있었어? 많이 피곤하지 않았느냐? 기색을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의사들은 이렇게 간신비피신 오장과의 연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의 얼굴 낯빛을 본다라든지 이목구비의 생김새를 가지고 추론을 하고 거기에 환자분이 이제 호소하는 증상과 이렇게 맞춰보면서 어떤 병증이 막 왔다라는 거를 확진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보시면 되게 그렇게 맞아 들어갑니까? 이 임상에서. 당연히 맞아 들어가죠. 근데 요즘 이제 성형수술을 많이 하니까 조금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외부로 드러나는 거는 내부에서 반영된 힘의 결과이거든요. 우리가 육체미 선수들이 계속 밥을 먹고 계속 이렇게 팔 운동을 하다 보면 알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외부로 드러난 형체는 내가 내부의 기운을 쓴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한의사들은 드러난 외부 형태를 보고 역추적을 하는 거죠. 추리를 하듯이. 여기서 금방 이제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간이라고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간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오장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간이라고 말할 때와 간장이라고 말할 때 또 예를 들면 신이라고 말할 때와 신장이라고 말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게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이제 똑같은 용어를 쓰다 보니까 가령 양방 선생님들도 간장, 간 이런 얘기를 하고 한방 선생님들도 간, 간장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 실질 장기, 내 오른쪽에 자리 잡은 간장, 영어로 리버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실질 장기를 얘기를 하죠. 대개는 이 실질 장기를 지칭을 했을 때는 서양의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한의학적으로 간이라고 했을 때는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인체에서 나무 목의 특성을 가장 많이 닮은 장기를 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이 간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 때는 한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환자분들은 용어가 똑같이 간이기 때문에 또 일반 관념적으로 서양학 지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의사는 간이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은 서양학적인 간장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딱 그 하나의 장기만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우리 머리에서 내려오면 이제 눈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눈에 관한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실 누구를 만나면 눈부터 마주치고 그 이제 눈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사실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이 책 속에서는 오장육부의 어떤 전기가 눈에 모인다 그러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저희 한의학에서는 이제 오장육부의 그 에센스 전기가 다 위로 올라와서 눈에 모인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같은 얘기지만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좀 눈매가 사납다라든지 정말 고요하다라든지 막다라든지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한참 눈망울이 똘망똘망하다. 눈을 보고서 참 그 총명하겠다. 건강해 보인다. 또 이 방송 용어에 어쩔지 모르지만 썩은 동태 눈깔이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눈에 초점이 없고 총기가 없고. 그래서 눈을 보고서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유추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눈에 있는 각 배속 부위를 마찬가지로 간신비패신 오장과 연관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눈꼬리를 보면서 또 눈동자를 보면서 간, 심, 폐를 다 유추를 하는 거죠. 술을 오랫동안 많이 드신 분들 보면 눈이 좀 전체적으로 흐린 경우를 우리 일상에서 제가 관찰을 했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눈에서 오장을 다 볼 수가 있지만 눈과 가장 근접한 장기는 간장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한의학에서 술의 성질은 뜨겁고 그 뜨거운 장기가 열기가 들어갔을 때 간이 이걸 해소를 해야 되는데 간이 부대끼거든요. 그래서 간에 열이 쌓이면 눈이 잘 충혈되고 막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일 쉽게 마실 수 있는 음료수는 결명자라고 아시죠? 결명자라고 한 거가 밝음을 결정하는 씨앗이거든요. 결명자 해서요. 그래서 이 결명자는 한의학적으로 간의 열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좀 침침하다, 막지가 않다, 충혈이 잘 된다라고 할 때에는 결명자를 드시는 거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결명자가 이렇게 간의 열을 풀어준다 이런 거는 어떤 오랜 그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이제 한약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양약에서도 그런 어떤 이 천연 재료 속에서 물론 약품을 이렇게 뽑아내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 약재를 한방에서는 본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초.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본초의 어떤 시조가 신농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하루에 100가지 약초를 맛봐가지고 약초의 성질을 분류했다 이런 전설 신화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의사가 볼 때에는 서양의학에서는 분석을 해서 성분이 어떻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쥐 실험을 해서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그 식물의 형태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많이 유추를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는 버섯을 들 수가 있거든요. 버섯 같은 경우는 음습한 곳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버섯의 성질은 굉장히 건조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거꾸로. 건조하지 않으면 썩어버리겠죠. 그러네요. 건조하기 때문에 습한 거를 다 밀어내는 힘이 있거든요. 따라서 버섯이 내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몸에 불필요한 습기를 제거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한의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버섯, 영지버섯 많이 드시는데 버섯 같은 거가 이제 저처럼 좀 마른 체형, 또 얼굴이 까만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말랐는데 마른 거가 들어가서 더 말리거든요. 반대로는 알로에 같은 거가 있죠. 알로에는 선인장이지 않습니까? 선인장은 습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뚱뚱하고 습한 사람이 알로에 같은 거를 먹으면 몸이 더 무거워질 수가 있죠. 물론 그게 이제 성분이 뭐다 이런 거는 양리학자, 서양에서 분석적으로 뭐를 밝혀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의사들이 약재에 대한 인식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약재의 형태, 색깔, 그 다음에 맛, 또 산지,
이런 거를 기본을 가지고 추측을 하는 거죠. 추리를 하는 거죠. 그 약재 관련해서 한 가지 약재를 더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삼인데요. 네네. 사실 이제 지금 인삼 우리 고려 인삼은 정말로 이제 전 세계적 상품인데 또 이제 그걸 또 무슨 홍삼으로 이제 또 먹는 건 또 더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인삼이 갖고 있는 성질은 어떤 겁니까? 인삼을 이제 고속버스 타고 우리가 충북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금산 이런 데 가다 보면 차양막을 다 둘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차양막을 치는 이유는 햇빛을 가리는 거거든요. 인삼의 성질은 따뜻하고 좀 뜨거운 편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성질이 뜨거운데 햇빛을 받으면 얘가 말라버리거든요. 타 죽거든요. 그래서 차양막을 치는 겁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인삼이라고 하는 거는 성질이 뜨겁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한테 맞겠죠. 우리가 여름철에 대표적인 게 엊그제 뭐 복날이었는데 복날의 대표 음식이 삼계탕이잖아요. 삼계탕을 먹는 이유는 여름철이 되면 몸 안에 열기를 발산하기 위해서 내 몸의 열이 이 겉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내장은 차가워지게 돼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땐 여름에는 몸 전체가 뜨거운 상태를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속이 허한해지기 때문에 날거 찬 거를 먹으면 설사하기 쉽거든요. 따라서 여름에 삼계탕을 먹는 거는 닭도 성질이 뜨겁고 인삼도 성질이 따뜻하고 기운을 보충하기 때문에 뜨거운 걸 먹어가지고 속을 데펴줘야 된다라는 지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네요. 반대로 냉면은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거든요. 겨울이 되면은 열기가 다 내부로 응축이 돼가지고 속에 열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차가운 메밀, 성질이 메밀이 차갑거든요. 메밀냉면 같은 걸 먹어서 데펴진 지나치게 열이 많아진 속을 좀 서늘하게 만들자 이런 측면이 들어있죠. 재밌죠? 말씀드려서 재밌네요. 사실 뭐 약재와 관련된 질문은 한없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원리적으로 제가 얘기를 써놓은 거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슨 음식이 좋다, 나쁜 음식은 한의사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상대적이죠. 우리 과도 같은 거가 우리가 요리사가 만드는 아주 쓸모있는 주방 기구이지만 강도한테 가면 그게 흉기거든요. 칼 자체가 좋다 나쁘다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먹으면 좋다 해서 그냥 먹는 것보다는 내 상태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이런 거를 알아서 균형을 맞추자. 중용을 맞춰줘야 건강하다라는 거가 한의학의 가장 근본 바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이 또 이제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약간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다시 좀 이제 몸으로 돌아와서 또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처음으로 그 이를 치료를 하면서 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를 건강하게 하고 싶다고 할 때 이는 뭐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뭐 다른 모임에 운동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무슨 따로 이렇게 운동을 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치아 건강을 유지해야 될까요? 치아 건강의 이제 기본은 뭐 333 칫솔질이거든요. 밥 먹고 나서 3분이 지나기 전에 3분 동안 칫솔질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치태도 안 생기고 치석도 안 끼게 된다. 뭐 치과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 한의학에서는 이제 예로부터 고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고치법.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윗니와 아랫니를 이제 마주치는 거죠. 이렇게 소리 내서 마주치게 되면은 이 울림이 이제 뇌까지 좀 전달이 되고 또 치아를 맞물림으로 해서 이제 그 침샘에서 이제 침이 분비가 돼가지고 그걸 삼키게 되면 위장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뭐 일종의 그 에피타이저도 되고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위를 살짝 이렇게 예비 운동 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저도 잘 안 되지만 의식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 켜고 고치법을 몇 번 좀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자는 동안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가 약간 느슨해져 있는데 그 느슨한 상태로 뭔가를 팍 씹으면 이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조금
고치법을 통해서 이가 좀 안정이 된 다음에 뭘 먹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 동의보감에 가령 고치법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 선조분들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걸 적어놓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생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멘트 발라놓고 이렇게 양생한다고 하듯이 내 몸도 이렇게 건강할 때 잘 이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양생이네요. 양생이죠. 그래서 그러네요. 양생법으로 고치법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제 이 밑에는 이렇게 목이 있는데요. 목소리도 자신의 병이나 또는 그 진단을 할 때 유용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목소리도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 거를 뭐 음색이 다르다. 소리의 색깔이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음색이 다르다. 또 남자하고 여자도 다르잖아요. 왜 다르겠습니까? 이 목소리가 성대 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의학에서 생각을 할 때에는 간신, 비배신, 오장 내부의 기운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편차에 따라서 목소리 자체도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따라서 여자분들이 톤이 그렇게 한 톤 높은 이유는 간신비패신의 내장의 어떤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가 다 다르죠. 남녀뿐만이 아니고 같은 남자끼리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더 뭐랄까 무겁다라고 그럴까요? 그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각치궁상우, 궁상가치우의 어떤 오운계의 비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간의 기운이 좀 성하겠다. 이 사람은 신의 기운이 좀 부족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렇네요. 최종적으로 이런 구분을 하는 거는 환자분이 오셔서 불편한 증상을 얘기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그 정치한 치법을 구사하느냐에 쫓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든 그 방법들을 다 포커스는 항상 건강이죠. 어떻게 하면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할 수 있을까? 제 목소리를 통해서 어디가 부족한가 여쭤보고 싶은데 굉장히 불안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는 안 태우시나요? 그런데 목소리가 조금 갈수록 좀 탁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요. 조금 폐 쪽이 건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새로 찾아가 뵙고 정식으로 진단을 받겠습니다. 몸에서 이제 좀 더 내려와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심장일 것 같거든요. 저희 어떻습니까? 책에서 이제 심장을 자동차 엔진에 비유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양의학은 우리가 뭐 기계론적 인간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서양의학에서는 일단 그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한 혈액 펌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한의학에서는 한의학에서 심장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아까 간과 마찬가지로 실질장기인 심장을 지칭함과 더불어서 우리의 정신 사유 활동이 총괄적으로 나오는 장기가 심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분 좋을 때 신명이 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심장이 신명을 내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서양의학에서는 심장에서 신명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뭐 전혀 얼토당토하는 얘기인데 뇌의 작용으로 뇌로 생각을 하죠.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그 심장에서의 어떤 신명이 나온다는 그런 걸 좀 더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하면은 이제 신명이 이게 마음이죠. 마음이에요. 요즘 책을 보면은 이제 현대 뇌생리학 이쪽에서는 마음의 본산이 뇌다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하여튼 2500년 전부터 마음은 심장을 지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좀 따뜻하고 어떤 사람은 매몰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뇌에서 나오든 어떤 심장에서 나오든
그런 차이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그거는 한 가지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이제 인간이 다 환경 아래에서 자라기 때문에요. 요즘 제가 알기로는 뭐 심리학에서 그런 뭐 실험도 한다고 그러고, 또 제일 많이 하는 거가 뭐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키웠더니 성격이 어떻게 된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뭐 이것만이 맞다, 저희가 이렇게 강경하게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저희 한의학에서는 심장이 곧 마음이다 라고, 그래서 가슴이 따뜻해야 된다. 우리가 가슴 얘기할 때 이 근육 펌프, 심장이 뭐 온도를 재가지고 뜨겁고 차갑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각각 또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한 가지로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이제 그 가슴 속에 폐가 있는데 예.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천식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 또 지금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좀 폐가 좀 건조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천식 같은 경우에 왜 생기고, 천식이 이제 요즘만 훨씬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아토피와 더불어서. 근데 어쨌든 저희 한방에서 볼 때는 뭐 양방에서는 심장성 천식, 기관지성 천식 뭐 이렇게 구분을 한다지만, 저희 한방에서 볼 때는 폐가 건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조해서 숨이 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환경이 과거에 황토방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은데 요즘은 다 시멘트고요. 또 패스트푸드 같은 거는 되게 매운맛, 짠맛이 많거든요. 그런 건 좀 말리게 되죠. 또 면이 아니라 뭐 나일론 위주라든지 자꾸 이 건조함을 조장하는 환경이 많아지잖아요. 따라서 그 아토피와 더불어서 천식도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들과 관련해서 제일 사실 그 잔병치레 없는 아이들이 없긴 하지만 이 책에서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아이들의 잔병치레는 엄마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기 환경 방금 얘기 드렸는데, 저희 한의학에서는 병이 오는 거가 이제 외부적인 원인, 내부적인 원인 이러거든요. 외부적인 원인은 풍, 한, 서, 습, 조, 화 해서 바람, 차가움, 더위, 습함, 건조함, 열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감기는 되게 이제 춥고 뭐 바람 맞아서, 찬바람 맞아서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원인이 많이 있죠. 또 내부적인 원인은 감정이라든지 또 과로, 또 주색 제권, 그래서 술 많이 먹는 과음이라든지, 또 성생활 과다, 또 너무 재물이나 권력 추구, 욕심 이런 걸로 병이 온다라고 한의학에서는 써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욕심이라고 하는 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적인 원인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아이의 보살핌은 엄마 몫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애를 잘 돌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가 좀 건강해야죠. 그렇네요. 동의보감 안에도 아이를 잘 기르는 10가지 비법 이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자식법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되게 영유아 쪽인데, 뭐 배를 따뜻하게 해라, 가슴은 서늘하게 해라, 머리는 차갑게 해라, 발은 따뜻하게 해라 해서 10가지 방법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꼭 글자적인 의미로 해석할 게 아니라 애를 좀 극진하게 보살펴야 된다. 또 확대 해석을 하면은 요즘 맞벌이 때문에 엄마가 집에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맨 보습학원 가서 천진난만하게 뛰놀아야 되는데, 맨 그 학원, 성과, 실적 이거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쪽에서는 좀 반대고, 요즘 뭐 우스개 보니까 아이가 뭐 우수한 대학 가려면 아빠의 무관심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는 곤란하고, 뭐 엄친 자모, 엄마는 좀 따뜻하게 보살펴
우리가 한의학 음양 이치에 맞는 거가 아닌가. 너무 보수적인가요? 아닙니다.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동감합니다. 한방 그 이론 중에 그 양자외 음지 사야, 음자내 양지 수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음양이 남편 아내라고 비유를 하면 여자는 집안에 있으면서 남편의 바깥이 잘 되게끔 조언을 해주고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면서 아내가 안에서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와요. 맞벌이를 하더라도 조금 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맞습니다. 또 많이 사회가 많이 되겠죠. 지원을 해줘야죠. 육아라든지요. 될 수 있게끔. 그래야 되겠습니다. 한약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한약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간에 해롭다든가 또는 신장에 해롭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 책을 쓸 때 사실 간, 신 이 파트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저희 진료하면서도 환자분들이 그런 의심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됐건 약물이 됐건 서양학적으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곳은 간장과 신장입니다. 대사가 거기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따라서 한약뿐만이 아니라 양약도 간에 해로운 약, 콩팥에 해로운 약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한약을 먹고 그렇다는 건 사실은 넌센스고요. 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이 동의보감에는 탕액편이라고 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따라서 한약을 먹고 간이나 콩팥이 나빠진다 그러면 우리는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잎 크로바를 하나 발견해가지고 크로바가 다 4개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들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누명을 쓰게 된 데에는 뭐 약재 자체가 아무래도 한약재는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물, 초급 목표가 많기 때문에 재배하느라 농약도 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지 무슨 양약은 먹으면 괜찮고 한약은 먹으면 나쁘다. 이거는 정말로 그 지식 수준이 천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신장은 정력과 연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간신비피신 5장에서 아까 서두의 신계내과가 비뇨생식 내분비 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방에서 이제 정력 얘기가 나오면 뭐 제 전공이죠. 그렇네요. 저희 전공인데 사실은 이 정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그 절대 나쁜 말이 아니죠. 이 일을 아주 정력적으로 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력이라고 하는 거의 정자가 사실은 우리 몸의 에센스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이라고 하는 거가. 그래서 이 성적인 에너지, 욕구라고 하는 거는 있어야 정상이고 건강한 거죠. 우리가 오욕칠정을 얘기를 하는데 식욕이 없다, 성욕이 없다. 이거는 힘이 떨어지고 몸이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그러는 거지. 사람이 건강이 좋고 힘이 넘칠 때는 밥도 맛있고 그 성관계도 원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그 욕구 자체를 억제하고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승화가 돼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가령 당뇨병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혈당이 올라가니까 환자분들이 음식을 막 안 먹으려고 그래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다 드시라고 그럽니다. 아니 돈을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쓰는 거가 풍족한 삶이겠어요. 적게 벌어서 적게 쓰는 거가 풍족합니까? 마찬가지죠. 내가 안 먹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가 먹고 그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자라는 쪽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정력도 좋아야죠, 당연히. 물론 건전한 사고가 뒷받침돼야 되겠고요. 성관계에 있어서만큼은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신장을 이렇게 키우는 뭐 약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약재로 뭐 몬도가네식으로 뭐 보신탕 먹는다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안 좋아하고요.
신장을 이제 도움이 되는 뭐 한 가지 식품으로만 얘기하면 가령 깨 종류라든지 색깔이 이제 까만 음식, 또 우리가 먹는 견과류 중에는 호도 이런 것들은 성기능에 도움이 되는 걸로 고래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요? 다만 이제 그거가 좋게 활용이 돼야 되고요. 또 내 몸이 건강할 때 그 백날 먹어봐야 뭐 큰 도움은 안 되죠. 약했을 때 보충해 주는 거죠. 아까 중용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모자라면은 보충해 줘야 되고요. 또 너무 넘치면은 깎아내줘야죠. 그래야 중용을 추구하는 거가 되죠. 욕구도 충만하고 아프지도 않은데 거기다 더 먹겠다. 그럼 별 도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또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과유불급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한의학에서 이제 체질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체질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 그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태소음양인을 나눈 우리가 사상체질, 이재마 선생님의 사상체질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학의 대전제는 중용이거든요. 따라서 한의사 눈으로 환자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태음인이다, 소양인이다, 소음이다 이렇게 딱 그 판별이 되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한쪽으로 많이 치우쳤다라는 방증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아야 조화가 된 건강한 측면이죠. 그래서 특별히 심한 중병이 아니거나 그러면은 막 음식 가려먹고 하실 필요 없고 골고루 섭취해야 또 중용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거기다가 우리가 사상인을 판정을 하는 거가 생김새, 성격, 기호하는 음식, 평소의 증상 얘기를 하는데 이재마 선생님이 제일 추구한 건 본성, 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속마음 알기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재마 선생님의 뜻은 호현낙선, 현명함을 사랑하고 선함을 좋아하고 하는 거가 천하의 제일 큰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체형 보고서 뭐 어떻다 저떻다 이 약 먹으면 좋다 이거는 조금 수준이 낮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성정을 기르는가, 또 상대방이 장점은 뭔가, 나의 부족함을 상대의 장점을 보고 좀 채워야 되겠다. 이게 본의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참 제가 어리석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이렇게 저한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당신은 태양인이야 그러면서 이거 읽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갖고 계시는 게 이제 태양인밖에 없어서 그분하고 이제 저는 소양인이라고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이제 그분은 내가 여태까지 지금 택시에서 태워서 확인해 본 사람이 몇만 명인데 당신이 왜 내 그 권위에 도전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뭐 ABO식 혈액형 그게 뭐 반음 효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다 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음양 화평지인이 최고거든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중용인이 그렇습니다. 최고다. 그런 거네요.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벌써 그렇게 됐나요? 여기 지금 책 속에는 60가지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중에 아주 일부를 봐서 좀 아쉽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평소에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병원에 사실 가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 제일 좋은 건 우리가 몸 건강으로는 쾌변, 쾌면, 쾌식이죠. 그러니까 변도 시원하게 봐야 되고 잠도 아주 꿀맛 같은 잠을 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구, 식욕, 음식도 아주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마음까지요. 저희 한의학은 항상 심신일체의학이거든요. 따라서 욕치기질, 선치기심이라 해서 병을 치료하고자 하면 먼저 그 마음부터 다스려야 되거든요. 올바른 마음이 뭘지는 뭐 정답으로 꼬집을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좋은 책이 있고 옛 성현들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그 몸에 네. 원리랄까요? 이제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알게 되는데 이 몸 한의학으로 다시 태어나다를 우리 독자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볼 때 그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한의학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다가 저희들 책을 보시면 아무래도 한의학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시지 않을까. 또 한의학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신뢰감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또 한의학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의 같은 걸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대중적인.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한의학에 대해서 꽤 안다 다들 반의사거든요. 지금 이제 인터넷 국민이. 때문에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근본 원리는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마련해 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의학의 근본 원리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면 이렇게 좀 더 건강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이 바로 이제 몸 한의학으로 다시 태어나다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는가 싶어서 그렇게 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오후에 또 진료 있으시다고 진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아주 즐겁고 아주 좋았습니다. 많은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 아마 이제 책을 통해서 또 우리 독자들은 아마 궁금증을 해소할 것 같고요. 저희들 노력해서 빨리 써가지고 다시 한번 뵙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